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지금이라도 집회를 재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명박산성은 국민을 막은 거고요. 또 뭐 일각에서 말하는 뭐 무슨 재인산성. 그거는 바이러스를 막은 거예요.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이 집회 주동자들은 자꾸 그렇게 제가 아니, 지금 뭐라 하려고 하는 게 말씀을 아니라요? 허위로 이렇게 자꾸 허위라니요, 안 실장님. 됩니다. 살인자 발언은 실장님이 하셨어요. 아닙니다. 제가 국민을 대상으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예, 금요일 뉴스탑 10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주말인 내일 민주노총이 서울 도심과 전국 곳곳에서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코로나가 다시 확산하고 있는데 혹시 여기에 불을 붙이는 건 아닐지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더 큰 논란은 이 보수 진영의 개천절 집회는 강력 통제를 하고 민노총 집회는 그렇지 않다는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달 보수단체 집회 당시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폭압에 맞서는 길은 그나마 집회 결사의 자유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절박함에서 또 한글날 집회 신고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불가피하게 차벽, 그리고 경찰 폴리스라인 등 차간 방지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글날에도 52건의 10인 이상 집회가 지금 신고되어 있는데 서울시는 집회에 대해서는 원천 차단을 위해서 공동 대응할 계획입니다. 예, 이 소식부터 차분히 풀어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내일 민노총이 전국 곳곳에서 집회를 열 계획인데 논란은 당시 한 달 전 개천절 집회 때는 이렇게 원천 봉쇄 정부 당국이 나서서 강력 통제를 했는데 그렇죠. 왜 이거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느냐 이 논란부터 좀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10월 3일 날 이 방송을 하기 위해서 광화문에 오다가요. 검문을 5번을 당했습니다. 또 방송 끝나고 제가 가는데 검문을 5번을 당했어요. 제가 학생 시절 이후에 그렇게 많은 검문을 당한 적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광화문 일대를 완전히 사람이 다닐 수 없게끔 또 지나가는 분들한테 어디 가십니까? 왜 가십니까? 그리고 신분증 다 요구를 했습니다. 자, 그만큼 그리고 또 정부 당국자들이 다 동원이 돼서 집회에 대한 불법성, 그다음에 차벽, 그리고 전국에 있는 경찰들 12,000명이 다 동원이 됐습니다. 자, 그렇게 막았어요. 근데 코로나가 변했습니까? 코로나가 친진보가 있습니까? 친보수가 있습니까? 코로나는 코로나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코로나 확진자는 그때보다도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99명이면 코로나가 활동을 안 하고 100명이면 코로나가 활동합니까? 아니거든요. 코로나는 그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방역을 위해서 개천절 행사를 막고 8일 행사를 막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자, 그러면 내일 열리는 집회는 그럼 코로나가 가만히 쉬고 있나요? 자,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정부가 K방향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정부가 공정하다는 느낌을 줘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방역이라는 데 대해서는 정부가 엄격하게 공정하게 누구든 간에 한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내일 집회는 99명이 신청했기 때문에 괜찮고 그날 집회는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요. 정부의 공정성을 잃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집회를 할 때 정부가 무슨 명목으로 집회를 막겠습니까? 김근식 교수님. 네. 정부 당국이 적극적으로 통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선 코로나 방역의 그 기준이 조금 완화됐다는 거하고요. 그리고 100명 이하로 모여서 집회를 할 때 방역 수칙을 지킬 것으로 우리가 믿고 보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집회를 하는 집회 당사자들이 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를 해서 명단을 제출하고 마스크 쓰고 2m 거리 유지하고 하고 또 지금 100명 이하로는 집회가 원칙적으로 허용되기 때문에 99명 수준에서 다 맞춰서 하겠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들 믿고 민중대회는 허가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렇다면 저는 금방 이현정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개천절 집회, 한글날 집회 때도 보수단체 반정부 시위들도 똑같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하겠다고 이야기했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완전한 차벽, 완전한 재인산성, 완전한 그 광화문을 완전히 텅 빈 유령의 도시로 만들어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노동자대는 우리가 믿고 지켜본다고 믿음을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개천절 집회나 한글날 집회는 우리가 믿을 수 없다고 애초부터 차단하는 것은 분명히 이중잣대가 확실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번에 이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 사람들이 뭔가는 이게 공정성 해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천절 집회 때는 광화문이 코로나가 창궐했었고, 내일은 그럼 코로나가 완전히 없는 안전지역이 되는 것이냐. 그리고 개천절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코로나 복균자들이고, 내일 집회에 참석한 사람은 코로나 무균자들이냐. 이렇게 완전히 서로가 차별화시키고 국민들 둘로 나누는 정치를 하기 때문에 예. 많은 국민들이 내일 민중대회와 지난 개천절 집회에 대한 정부와 경찰의 고무줄 잣대에 대한 방침,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해하고 있는 겁니다. 정태현 변호사님, 네. 민노총은 일단 내일 집회를 강행할 뜻을 오늘 다시 한번 밝혔고 100명 안 되게 99명, 그러니까 100명이 넘으면 신고를 뭐 다른 요건이 갖추기 때문에 이른바 쪼개기 집회를 해서 99명으로 다 신청을 한 겁니까, 그러면? 글쎄, 뭐, 그렇게 하고, 이제 뭐, 다 흩어서 하는 것이고, 한 군데 모여서 안 한다 그러는데,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코로나가 99명까지는 감염이 안 되고, 100명부터 감염이 되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또 우리 최근에 감염 사례들을 보면, 100명 밑으로 모여있는 그런 집단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요양원도 그렇고, 무슨 커피숍도 그렇고, 그런 점에서 다 조심해야 되는 건 맞는데, 예. 지금 항상 이게 지금 그 두 분이 지적하신 것처럼 아니 왜 보수가 집회를 하려고 하면은 더 신고한 숫자보다 더 많이 모일 테니 믿을 수가 없어 차단한다. 그다음에 이제 진보로 분류되는 그런 분들이 신청한 거는 믿는다. 이거는 명백하게 헌법상 평등의 원칙 위반이죠. 물론 사실 코로나를 우리가 예방도 해야 되고 또 집회 및 시위의 자유도 보장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분명히 정부에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일관성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안 맞으니까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오늘 국회에서는요, 노영민 비서실장이 참석한 운영위가 열렸습니다. 왜 민노총 집회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느냐? 일부 의원들이 노영민 실장에게 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보수 단체든 진보 단체든 동일한 기준으로 현재 그 집합 금지 지역이 아니라면 99명까지 집회를 신청한 곳은 다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현재 15건에 대해서는 방역 수칙 준수 등을 내용으로 제한 허가를 내준 상태고요. 노 실장 얘기는 뭐 보수든 진보든 어떤 단체든 법적 절차에 따라서 다 집회 내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차별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설명은 납득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 납득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만 이제 지금 세 분이 얘기한 건 그 전의 상황과 비교를 하다 보니까 논란이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절을 했잖아요. 그 전에 한 일주 전인가요? 조절을 해가지고 그 조정에 맞게 하면 조치는 맞습니다. 현재는. 근데 저는 좀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집회들을 조금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어요. 왜냐하면 방역이 뭐 아무리 잘 지켜져도 혹시나 또 허점이 생기면 그게 또 코로나 확산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저는 진보든 보수든 정말 필요한 모임이 아니라고 하면 집회를 가능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든 보수는 어쨌든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현재 조치에 맞게 한 건데, 저는 걱정되는 건 이번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일단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첫째는 이번 집회에서 이게 제대로 지켜지니 감시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지금 현재는 광화문에서 모이지 않는 것 같아요. 서울역, 당사, 지하철, 마포역, 공덕역, 대방역 이런 데서 모이는데 철저히 보고 감시를 해서 혹시나 방역대책 제대로 안 지키면 바로 중지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그래서 다른 감염 사태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하나 문제는 이게 이제 허락되고 났으니까 지금 얘기하는 진보 보수 다 누구든 이제 집회한다면 다 허용을 해줘야 돼요. 아하, 이제 우리도 집회 당연하죠. 네,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거 막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왜냐하면 다 지키게 이게 민노총에서 하는 것처럼 하겠다고 보수단체도 만약에 요청을 하면 그럼 막을 수 있는 명분이 없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그럴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물론 정부 입장에서는 집회 결사의 자유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게 허용될 수 있지만 이번에 철저히 잘 보고 감시를 해서
잘못된 행동이나 아니면 혹시나 이 방역 대책을 무너뜨리는 행동이 있을 때는 바로 중지시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게 이제 무분별하게 많은 집회들이 생기면서 방역의 시스템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위험성도 초래할 수 있다는 그것도 좀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과거 여권에서는요, 사실 뭐 보수단체 광화문 집회를 두고 이렇게 성토를 했었습니다. 좀 과도한 표현이신 것 같습니다. 방역에 책임 있는 당국으로서는 매우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명박산성은 국민을 막은 거고요. 또 뭐 일각에서 말하는 뭐 재인산성. 그거는 바이러스를 막은 거예요.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을 지키는 데 역할을 했다. 효율적인 대응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효율적인 대응이었다. 문재인 대통령도요. 사실 개천절 집회를 두고 이후에 반사회적 범죄라고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그랬던 개천절 불법 집회가 코로나 재확산을 유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하여 빈틈없이 차단했습니다. 그때와는 좀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됐으니까 정부로서도 법적 제한이 없으면 당시에는 성토를 했었더라도 뭐 이런 말을 했었더라도 지금은 또 법적 잣대가 다를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여당의 의견도 있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역 단계라는 게 굉장히 형식 논리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지금 사실은 확진자 숫자만 놓고 보시죠. 자, 지금 오늘 191명입니다. 예. 지금 세 자리 숫자가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당시 개천절 때는 두 자리 숫자였습니다. 자, 그런 셈을 본다면, 물론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1단계냐, 1.5단계냐, 뭐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지만, 예. 일단 사람이 많이 모이고, 또 이동을 하고, 집회를 하면 뭐합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구호도 외치잖아요.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조밀하게 앉아있고, 또 행진도 하고, 지금 민노총 같은 경우는 내일 10만 명 모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합쳐지면 어떡할 겁니까? 자,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 보면, 물론 법적으로 이걸 어떤 면에서 허용을 한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메시지를 내야죠.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옛날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개천절 집회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집회하면 안 된다, 불법 집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똑같이 내일 집회에 대해서도 자제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설득하고. 근데 내일 집회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냥 별로 이야기를 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그날 개천절 집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러니 과연 이게 공정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우리가요, 지금 바이러스와 싸움에서는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형식 논리로 99명이 되고 100명은 안 되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정부 입장에서 보면 최소한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바이러스 안전해질 때까지는 저런 식의 집회는 좀 열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자제를 시켜야죠. 그게 정부 역할 아니겠습니까? 사태의 심각성을 좀 느꼈던 걸까요? 오늘 총리와 여당 대표까지 나서서 뒤늦게 민노총 집회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국민의 걱정을 존중해 대규모 집회를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역에는 보수와 진보가 따로일 수 없습니다. 동시다발적 집회는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에 도화선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해당 단체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지금이라도 집회를 제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맞아요. 정 총리 말처럼 이게 코로나 확산에 불이 붙을 가능성 우려도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좀 볼까요? 김근식 교수님. 이렇게 네. 어느 정도의 자제를 요청했는데 문제는 이게 요청해서 그치면 안 될 텐데. 근데 지금 민노총도 집회를 다시 강행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코로나 방역이라고 하는 국가의 최고 목표가 지금 2월 달부터 지금 1년 내내 지속이 되고 있고 그런 국가 최우선 목표에 따라서 지난 개천절 집회와 한글날 집회를 경찰들은 12,000명을 동원해서 차벽을 쌓아가지고 원천 봉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그때는 1.5단계였으니까 그리고 지금 1단계니까 괜찮다라는 형식 논리는 사실상 많은 사람들한테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코로나 확산이라는 것이 1.5단계 때는 수만 명을 동원해서 얼씬도 못하게 광화문 일대를 위령도시로 완전히 차벽으로 에워싸는 게 가능하고 1단계가 되니까 이제는 10만 명이 모여도 100명 이하로 산발적으로 모여서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의 말을 믿고 우리가 지켜보겠다라고 시위에 대해서 관대한 조치를 취하면 누가 이걸 농담을 하겠습니까?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정세균 총리가 최근에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래도 나름대로 균형 감각을 좀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대통령이나 총리나 당대표나 지금 아까 나왔지만 지난 개천절 집회 때는 서울시에서 나와서 굉장히 강력한 경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장도 나와서 강력한 경고를 했었습니다. 지금 그 누구도 경찰이나 서울시에서 내일 집회에 대해서 엄중한 경고를 내린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똑같이 했어야 되는 거죠. 똑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코로나에 대해서 반정부 시위대는 코로나가 위험하고 코로나 보균자가 많고 광화문이 위험한 지역이니까 차벽을 에워싸고 그게 아니고 민노총의 민주시위대들은 이 사람들은 저 민주시민이고 정말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고 광화문이 코로나부터 청정지역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들한테 설득력이 없다. 이건 누가 봐도 명백한 이중잣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여기 화면에 보는 것처럼 김태년 원내대표가 코로나 확산 시에 주최 측에 책임을 묻겠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나중에 묻는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아예 집회를 재고하라고 강력히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야당 의원들 방역도 내로남불이냐 오늘 오후에 부랴부랴 경찰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문재인 정부의 경찰과 서울시는 코로나19의 확산 우려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운운하면서 보수 시민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집회를 철저히 불허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경찰 그리고 서울시에 묻겠습니다. 그때의 코로나와 지금의 코로나19가 과연 다른 것입니까? 보수 성향의 국민과 진보 성향의 국민의 주권은 전혀 다른 것입니까? 야당도 저렇게 성토했는데 문제는 정 변호사님 일단 저렇게 촉구한다고 해도 일단 내일 집회는 강행이 될 것 같고 지금 상황에서는 지난 개천절만큼의 정부의 적극적인 강제 통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럼 이제부터는 정말 중요한 건 지금 뉴스탑10 시청하시는 분들이나 저나 이 주말 또 방역, 개인 방역을 또 철저히 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근데 개인이 아무리 철저히 한들 만약에 10만 명이 모이면 그게 어마어마하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99명이면 코로나가 안 도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걱정이 되고 진짜 이건 뭐 보수와 진보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닌데 저렇게 지금 그 서울시나 경찰이 그냥 두 손 놓고 뭐 잘하시겠지 이렇게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거든요. 99명이라고 안전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나서서 좀 자제를 요청하고 그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국회 운영위에서 노영민 실장이 출석을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몇 주 전에 나중에 유감 표명을 하긴 했지만 보수 집회 참가자를 가리켜서 살인자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 이 논란, 오늘 국회 운영이 다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화면 만나보시죠. 노 시장께서 똑같은 잣대로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민중 공동 행동에 대해서 확산이 됐을 때 너희들이 다 책임이고 국민적 살인자로 될 수 있다. 다시 한번 시장께서 말씀을 강력하게 하셔야지 됩니다. 지금. 네, 그건 뭐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확산이 되었을 때 집회 주동자들은 살인자가 될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강력하게. 그 집회의 주동자들이 방역 당국의 행정 명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키지 않아서 그곳에서 정말 확진자가 나오고 사망자가 나온다면 그것은 역시 비난을 금치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과하다고 했던 표현을 다시 하라는 말씀입니까? 국민에 대해서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어디서 가짜 뉴스가 나오나 했더니 여기서 자꾸 나오는군요. 속기록을 보십시오. 어디서 가짜 뉴스가 나오나 했더니 본인은 국민을 향해서 살인자라고 한 적 없다. 그러면서 야당 의원에게 아니 가짜 뉴스가 어디서 나오냐 했더니 야당 발이었구나라는 오늘 노영민 실장의 말이거든요. 저는 일단 노영민 실장이 저렇게 화를 저는 주체하지 못하는 걸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이 청와대 비서실장은요 사실상의 부통령 같은 지위입니다. 자, 그런 분이 지난번에도 그렇게 무리를 일으키더니 또 이제 나와서 이 사과하면 될 일이에요. 아, 제가 저번에 잘못했습니다 하면 뭔가 괜찮을 일을 또 이걸 가짜뉴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지금 노영민 비서관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제가 언제 국민한테 살인자라고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그때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집회 주동자들에서 살인자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집회 주동자들은 외국인입니까? 집회 주동하신 분들은 외국 국적자들이에요? 그 사람들 우리나라 국민 아닙니까? 똑같은 국민입니다. 자, 그러면 본인이 뻔히 이야기를 했으면서 지금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론한테 지금 가짜뉴스를 이야기를 한다? 이게 지금 앞뒤가 맞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그럼 집회 주동한 분은 우리나라 국적자들이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정말 노영민 실장이 자꾸 이렇게 국회에 나와서 정말 화를 주체를 못해서 자꾸 저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이야기는 야당 의원들이 뭐라고 그러든지 간에 제가 저번 이야기는 잘못했습니다. 제 실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더 이상 야당 의원들이 어떻게 공격을 하겠습니까?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 계속적으로 야당 의원들이 공격하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국회의원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 국민의 대표입니다. 국민의 대표 앞에서 저렇게 본인이 청와대 비서실장이 저렇게 뭘 잘했다고 저는 저렇게 크게 이야기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민에게 살인자라고 한 적 없다. 그러니까 뭐 야당 의원이 속기록에도 나와 있다. 뭐 속기록까지 갈 것도 없고 저희가
당시 지난 4일에 노영민 실장이 국회에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 준비를 했거든요.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사망자만 해도 여기 광화문 집회를 통해서 감염이 돼서 사망한 사람이 그 사람까지 7명 이상이 죽었는데 그걸 지금 옹호하는 겁니까? 도둑놈이 아니라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이 집회 주동자들은. 그러니까 집회 주동자들을 가리켜서 살인자라고 했다. 뭐 어쨌든 이 살인자 발언 논란이 커지니까 2시간 만에 뭐 유감 표명을 노 실장이 했는데 오늘 다시 집회 얘기가 나오니까 이 얘기가 다시 불거졌군요. 최 교수님. 근데 오늘 좀 더 흥미롭게 혹은 뭐 눈에 띄었던 얘기는 저 국회 운영위원장인 김태년 원내대표도 노 실장이 살인자 발언 관련해서 어디서 가짜뉴스가 퍼지냐 했더니라고 발언했더니 비서실장이 이러시면 안 되죠. 김태년 원내대표도 좀 이 노 실장을 약간은 좀 한마디 하는 뭐 이런 모양새도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게 어쨌든 살인자라는 표현 자체는 지나친 표현이죠. 저게 이제 비서실장이 할 수 있는 표현은 아니라고 봐요. 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실 수도 있고 또 집회를 주동하신 분들에서 비판을 하는 건 맞다. 저는 비판하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비판을 하더라도 사용하는 단어 자체가 살인자라는 표현까지 쓰는 것은 지나친 표현이 분명히 맞고요. 본인도 그래서 나중에 사과를 했는데 오늘도 뭐 조금 더 톤 낮춰서 그분에서 다시 한번 사과를 했으면 좋을 뻔했어요. 저렇게 화를 내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이제 운영위원장 입장에서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잘 조절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노영민 실장이 너무 이제 격하게 반응을 자꾸 하다 보니 회의 진행에 원활함들이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했다고 보여지고 저는 뭐 어쨌든 노영민 실장이 사과를 했지만 비슷한 얘기가 또 나온다고 하면 본인의 발언 자체의 잘못됨은 인정하고 그리고 이제 본인의 의도는 있잖아요. 주동하신 분들이 잘못됐다는 걸 비판한다고 하다 보니 말을 했는데 그게 너무 지나쳤다. 야 사과드린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런 표현은 나중에라도 비서실장이시니까 개인적인 자리가 아니잖아요. 저 자리는. 예. 그런 표현들은 좀 자제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말인 내일 또 일단 대규모의 집회가 예정돼 있어서요. 코로나 확산세에 또 도화선이 될지 여러 가지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뭐 적극적인 통제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여기서 많이 나왔는데요. 첫 번째 이슈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다음 주제도 이 코로나 이슈입니다.